인터넷 광고 차단 방법과 광고 전화, 문자 차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삼성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하단에 있는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된 앱이라고 있죠? 여기에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삼성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그 외에도 다양한 애드블럭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애드블럭이죠. 이것만 체크를 해주셔도 여러분이 웹페이지에서 보는 다양한 광고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쓰시는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차단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개의 광고를 차단을 했는지 전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삼성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차단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 외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프라이빗 DNS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사용 안함, 자동, 프라이빗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라이빗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dns.adcard.com 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앞서 삼성 인터넷에서 삼성 인터넷 4 애드블럭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차단을 했었죠. 그런 다양한 광고 차단기 중에 애드가드라는 광고 차단기의 연결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연결 통로를 지정함으로써 내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이 애드가드의 통로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통로를 거치는 광고들이 차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속도는 약간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많이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통신사나 또는 스마트폰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 인터넷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광고가 어느 정도 차단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광고 차단되는 양에 비해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되시면 원래대로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본인 스마트폰에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실 때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광고 전화나 문자 차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신 차단 해제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의 전화 차단 체크해 주시고요.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를 누르시고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추가 부분에 터치를 하시고 080 입력하시고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 다음 070 입력하시고 또 플러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070이나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문자나 전화가 올 경우 자동 차단이 되는 거죠. 광고 전화는 070이나 080이 가장 많죠.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셔도 광고 전화나 문자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 전화 차단 방법인데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상단에 보시면 페이라고 있죠. 자, 페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페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상단에 있는 전체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광고 전화 차단하기라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이 광고 전화 차단 서비스는 통신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광고 업체들을 미리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전화 차단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이용하는 음성통화 외에도
스마트폰 자체 전화 앱에서도 전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가 오게 되면 광고 전화일 경우에는 수신 화면에 광고 전화라고 뜨게 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전화는 전부 끊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도 광고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도 자동으로 차단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광고 전화 차단하기로 다시 들어가시면 전화가 왔을 경우 어떤 전화인지 등록돼 있는 광고 업체들은 찾아보기를 이용을 해서 상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 상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용하셔도 신경 쓰이는 다양한 광고, 전화와 문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설정하시면 훨씬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상대방이 모르게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화를 끊으시죠? 끊기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오게 되죠. 자, 한번 전화를 끊어볼까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전화를 끊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끊지 않고 신호음이 계속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벨소리가 계속 울리게 되죠. 자, 벨소리도 울리지 않고 신호음도 계속 울리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모션 및 제스처라고 있죠.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스처로 소리 끄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기능을 켜주시게 되면 화면을 덮는 것만으로 소리나 진동을 모두 꺼줄 수 있습니다. 제스처로 소리 끄기에 체크를 하고요. 전화를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죠. 스마트폰을 엎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소리가 꺼지죠. 이렇게 스마트폰 앞면을 손으로 덮거나 스마트폰을 엎어주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계속 신호는 오고 있죠. 그러면 상대편은 전화를 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상대편은 또 다시 전화를 할 수도 있죠. 업무 중에는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통화 중에 문자 전송으로 상대편에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건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전화기 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화 거절 메시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화 거절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죠. 자, 상대편은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업무 중에는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시면 상대방도 이해를 하겠죠. 자, 메시지는 기존에 있는 메시지를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 메시지로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메시지 보내기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지로 상대편에게 전송이 되고 전화는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친구에 등록은 시켜놔야 되는데 계속 오는 메시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우선 조용한 채팅방에 들어갈 채팅방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채팅 누르신 다음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낼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해당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제일 상단에 조용한 채팅방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제 이 조용한 채팅방에 원하지 않는 채팅방들을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용한 채팅방은 광고 채널이라든지 이런 카카오에서 생성된 채널들은 추가를 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친구 채팅방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카카오톡, 우리은행 이런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조용한 채팅방 메뉴가 나오지 않죠. 자, 하지만 이런 일반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채팅방에서 들어온 메시지들은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조용한 채팅방 안에 들어가서만 확인할 수 있죠. 자, 당연히 메시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림도 울리지 않고 안 읽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에 모아놓게 되면 가끔 한 번씩만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메시지도 받으면서 따로 알림 설정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 해제를 할 경우에는 조용한 채팅방 들어가셔서 해제할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에서 해제라고 나오죠. 자, 이걸 선택하시면 해당 채팅방만 해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팅방을 하나만 추가했는데요. 채팅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하는 채팅방만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한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해제하지 마시고요. 편집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채팅방들을 전부 선택하시고 보관 해제하시거나 나가기를 하시거나 모두 읽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채팅방 여러 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메시지는 받아야 되지만 알림 울리는 것도 싫고 읽지 않은 메시지 카운팅도 싫으실 경우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용을 하시다 보면 중요한 채팅방이 있는데요. 자, 그런 채팅방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하시죠. 자, 이럴 필요 없이 그런 중요한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채팅방 상단 고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채팅방은 항상 상단에 고정되죠. 중요한 채팅방들은 이렇게 상단에 모아두게 되면 카톡에 들어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약 메시지 기능인데요.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고 1시간 뒤 또는 내일 또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일, 경조사, 기념일 메시지들은 특히 더 그렇죠. 이럴 경우 미리 메시지를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예약 메시지죠. 예약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는 입력창 좌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예약 메시지 누릅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를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모티콘이라든지 사진, 영상, 파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녹음해서 추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서 시간과 날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하신 다음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전송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 화살표 누르시고요. 11월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지금 채팅방 개설자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리 알림 받지 않음이 기본인데요. 전송을 하게 되면 알림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내가 전송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림 받지 않음 누르시고 미리 알림 받음을
15분 전에 받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발송 전의 알림은 15분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약 눌러주시면 자, 이제 내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이 되면 메시지가 자동 전송이 되겠죠. 자, 나중에 메시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플러스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예약 메시지 들어가신 다음 예약 목록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메시지 작성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 중인 메시지와 발송 완료된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발송 완료 메시지는 예약 메시지로 발송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스마트폰의 위젯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과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위젯을 활용하면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실행하기 위해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 설정 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위젯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이나 기능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젯들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 위젯이 뜨게 되는데요. 이 추천 위젯은 최근에 이용한 위젯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킵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나 앱이 있을 경우 추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추천은 닫아줄게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 추천인데요. 이 스마트 추천은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패턴을 기반으로 앱과 여러 가지 기능, 동작들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터치하고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앱과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바탕화면 한번 터치를 할게요. 그러면 고정이 되죠. 자, 저는 최근에 네이버, 챗 GPT, 구글 킵,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앱들에 터치를 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카카오톡을 실행해 볼게요. 터치하면 바로 카카오톡이 열리죠. 자, 보통 카카오톡을 실행을 하실 때 스마트폰을 연 다음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면 카카오톡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젯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위젯은 여기에 있는 앱 배지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전체 묶음이 선택이 되죠. 홈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위젯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위젯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가 있죠. 이 갤러리 위젯은 여러분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꺼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우 한 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장을 꺼내 놓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자주 보는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홈 화면에 꺼내 놓게 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갤러리를 구태여 따로 열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통장 사진을 찍어 놓은 그런 계좌번호 같은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갤러리에서 선택한 다음 위젯에 넣어두게 되면 여러 개의 통장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간단하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날씨 위젯이 있죠. 이렇게 위젯을 열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위젯이 있고요. 하나의 형태만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 중에서 원하는 위젯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이 날씨 위젯은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여기서 날씨 위젯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메모 위젯도 있는데요. 이거는 6종류가 있네요. 자, 열어보게 되면 메모 작성, 사진 메모 이렇게 원하는 기능만 꺼내 놓을 수 있는 위젯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위젯도 있겠죠.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작성 도구 위젯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예전에는 수첩들을 많이 들고 다니셨죠.
그래서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할 때는 그 수첩에 메모를 하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서 거의 대부분 메모를 하시기 때문에 메모 앱은 꼭 하나는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메모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젯에서 원하는 메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직접 메모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면 바로 위젯이 실행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바로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할 경우 타이핑을 하기가 복잡할 경우 손으로 바로 쓸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그리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그리기 위젯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손으로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통 본인의 글씨체는 대부분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나중에 정리하실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음성 메모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급하게 메모 자주 하시는 분들은 메모 위젯 꼭 꺼내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다시 위젯으로 들어갈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가 있죠. 자, 이런 내비게이션 앱들 한두 개는 다 이용을 하실 텐데요. 내비게이션도 위젯을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8개가 나오게 되네요. 지하철 노선도를 위젯에서 바로 터치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버스 도착 정보라든지 지하철 도착 정보, 네이버 지도 바로 가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 보기도 있죠. 네이버 지도 바로 가기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추가합니다. 자, 보통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을 하실 때 앱을 실행하신 다음 입력창에 터치해서 또 입력을 하시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아예 입력창이 나와 있죠.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바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도보, 길찾기, 버스, 지하철,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 바로 그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바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젯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스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스택은 동일한 사이즈를 가진 위젯들을 합쳐주는 기능인데요. 위젯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 합치고자 하는 위젯들이 있으면 아무거나 터치한 다음 잠시 기다렸다가 바로 움직이세요. 자, 그러면 위젯 2개를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을 놓습니다. 자, 그 다음 홈하면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2개의 위젯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터치해서 넘기면 여러 개의 위젯을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하나에 모아둘 수가 있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홈화면 공간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다양한 편리한 위젯들을 작은 공간 안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홈화면 터치하고 이번에도 위젯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은 돋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고 이 스마트폰 돋보기 많이 이용을 하시죠. 여기 있는 돋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돋보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구글 문서라든지 스프레드시트 등도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계 형태가 있죠. 보통 잠금 상태에서는 시계가 크게 나오지만 이렇게 홈화면 상태에서는 좌측 상단의 시계가 작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위젯을 만들어서 시계를 크게 하나 꺼내 놓으시면 시간 보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또 편리한 위젯은 연락처 위젯이죠. 자, 연락처 누르시면 다이렉트 메시지, 영상통화, 전화, 연락처 이렇게 4가지의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위젯이 나오는데요. 다이렉트 메시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연락처를 꺼내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일일이 전화 앱 누르고 메시지 앱 누르고 들어오셔서 해당 연락처 선택하고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고도 홈 화면에 있는 배지를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도 다이렉트 전화가 있고요. 위에도 다이렉트 전화가 있죠. 자, 위쪽에 있는 다이렉트 전화는 한 명만 꺼내 놓는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한 번에 4명의 연락처를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 놓으실 때는 상대방 사진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꺼내 놓으시면 훨씬 알아보기 쉽겠죠. 특히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꺼내 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새로 생긴 카메라 위젯인데요. 자, 카메라 위젯 들어가 봅니다. 추가합니다. 자, 이 카메라 위젯은 시작 모드를 아예 처음부터 지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이용을 할 때 카메라 앱 실행한 다음 내가 원하는 모드를 따로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단계가 여러 개라서 순간 포착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불편하죠. 이럴 때 시작 모드로 들어가서 원하는 모드를 미리 선택을 해주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 위젯을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물론 전면 카메라도 있고 후면 카메라도 있죠. 이것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인물 사진을 선택했어요.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후면 인물 사진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사진 및 동영상 저장 위치 선택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물 사진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은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설정 들어갈게요. 그리고 위젯 배경을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 가장 최근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 인물 사진이니까 알아보기 쉽게 인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 사진이 선택이 됐네요. 너무 커요. 그러면 좀 줄여야 되겠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이해가 되죠? 자,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 여러 가지를 찍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몇 가지를 더 꺼내 놓고 위젯 스택을 만들어 놓으시면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카메라 다시 들어가셔서 커스텀 카메라 위젯 또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음식 사진을 선택을 해 볼게요. 요즘 음식 드시기 전에 미리 사진들 찍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SNS 같은 데 올릴 때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요. 음식 선택하고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위젯 배경을 음식 사진으로 바꿀게요. 이미지 선택한 다음 자, 이런 음식 사진이 있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식 사진 나왔네요.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자, 똑같이 들고 합쳐줍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글씨를 구태여 읽지 않으셔도 인물 사진, 음식 사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카카오 맵도 네이버 지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젯들이 있죠.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도착 시간, 그 다음 바로가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젯들을 제공을 하니까 이 중에서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 위젯도 있네요. 자, 열어보시면 카카오톡이 있고 디데이, 펑, 일정, 카카오페이, 그 다음 달력까지 전부 있죠. 자, 이 중에서 원하는 위젯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카오톡을 선택하시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카오톡 위젯이 나오는데요. 자, 이 카카오톡 위젯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태여 꼭 위젯을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이 카카오톡 위젯은 위젯 창에서 설정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에서 설정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저는 IB96 운영자님과 카톡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 추가할게요. 자, 홈 화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톡 운영자님 프로필이 아예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터치하시면 바로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갈 수 있죠. 카톡 실행하고 대화방 찾아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를 한 번 터치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 위젯이 있죠. 자, 열어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위젯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위젯들 말고 새로 생긴 위젯이 있습니다. 추천 파일 위젯인데요. 터치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위젯이 생겼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위젯 상에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바로 터치해서 열어볼 수 있어요. 자, 간편하게 열리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파일을 다 찾을 필요 없이 여기 드라이브에 있는 검색 터치하시고요. 바로 여기서 검색해 주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업로드 버튼이 여기 붙어 있죠. 자,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할 때는 사진의 경우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을 전부 찾으신 다음 그 사진 공유한 다음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들어가죠. 여기서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삼성 내 파일에 들어와서 원하는 파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유용한 위젯들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각종 앱들마다 제공하는 위젯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앱이나 기능들은 이런 식으로 위젯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위젯의 편리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